통일 진나라 이전 전국시대의 조나라는 비교적 북방에 위치한 까닭에 당시 흉노와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북방 오랑캐들은 전통적으로 기마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족의 여러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곤 했는데 조나라는 그들의 이러한 기마술을 적극 차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조나라의 급성장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나라의 태자를 볼모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전국시대의 의례적 관습이었지만 아무래도 강대국인 진나라의 입김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조나라가 순순히 그들의 태자를 볼모로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에게도 진나라의 태자를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신흥강국 조나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던 진나라는 결국 자신들의 왕족 중 한 명인 이인이라는 인물을 조나라의 볼모로 보내는데요. 이인은 당시 왕이었던 소양왕의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 출신으로 진나라 족보로 치면 절대 왕이 될 리 없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생색은 낼 수 있는 진나라의 버리는 카드였습니다. 당시 정세상 조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진나라가 조나라로 볼모를 보낸 다음은 곧 조나라가 그 볼모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왕족 이인은 그렇게 조나라의 볼모가 되는 기구한 팔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국의 볼모로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이인 앞에 여불이라는 이름의 거상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위 오늘날의 무역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많은 부를 쌓은 것은 물론이고 각국을 왕래하며 안목과 식견을 넓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왕족 이인을 찾아왔으니 이인 스스로도 의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인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여부리는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지원해주며 이인의 후견인을 자처합니다. 어쩌면 상인으로서 더 이상 이룰 게 없을 만큼 성공한 여부리에게 이인의 잠재된 가능성은 새로운 도전의 욕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본국으로부터 버려진 처지나 다름없던 명함만 왕족인 이인 입장에선 여부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거상이었던 여부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그 원대한 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 여부리는 자신의 애첩 조이에게 마음을 뺏긴 이인에게 그녀를 바치고 슬슬 자신의 투자 상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진 소양왕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은 왕위 계승이 거의 불가능한 둘째 아들 안국군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였습니다. 안국군은 무려 2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정작 본처인 화양 부인으로부터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여부리는 이 점을 간파하고 화양 부인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양 부인에게 버려진 카드 이인이 부인을 어머니처럼 그리워한다는 정보를 흘렸고 자손이 없어 안국군 사후를 걱정하던 화양 부인은 이인을 자신의 양자로 들였습니다. 또한 원래 초나라 사람인 화양 부인은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인에게 자초라는 새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위를 계승해야 할 소양왕의 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둘째 아들 안국군은 졸지에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었으며 본부인의 자식인 버려진 카드 자초도 엉겁결에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왕위를 지키던 소양왕도 얼마 못 가 붕어하면서 결국 전국시대 유일한 강대국 진나라의 왕위는 안국군에게 돌아갑니다. 한때 조나라에 버려져 신세한탄을 하던 자초는 여부리의 후원과 활약 덕에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된 자초는 자연스레 조나라에 남겨두고 온 그의 처 조희와 아들 정을 진나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소양왕이 너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걸까요? 새로이 왕이 된 효문왕은 즉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급사했고 자초는 갑작스레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장영왕은 여부리에 보답하고자 그에게 진나라 승상의 자리를 하사했고, 이때부터 여부리는 승상으로서 진나라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 상품이었던 장영왕은 즉위 3년 만에 붕어하고, 그의 외아들이자 후에 진시황제가 되는 정이 13세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당시 승상이었던 여부리는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승상보다 높은 자리인 상국의 벼슬에 앉았으며, 왕의 아버지의 버금간다 하여 중보라 불리며 자연스레 어린 왕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비부자가 존칭으로 사용될 때엔 음을 부가 아닌 보라 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천하 권세를 한 손에 쥐게 된 여부리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장영왕의 처이자 대국 진나라의 국모 조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홀몸이 된 그녀는 아직 20대에 불과했고 기질이 남달랐던 그녀는 남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게 된 그녀는 사방의 내시와 시녀뿐이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여부리를 찾아 회포를 풀었고 그 빈도는 점차 늘어갔습니다. 점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여부리는 결국 자신을 대체할 사내를 찾아 나서는데, 마침 저작거리에서 거근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노예를 궁으로 들여 환관으로 위장시킨 후 국모 조희를 보필하게 합니다. 이로써 여부리는 당장의 큰 근심은 덜었지만 이 일은 곧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력이 대단했던 환관 노예는 조태후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고 둘은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을 둘이나 두게 되는데, 노예는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이 음모는 성인이 된 왕에게 발각되었고 그가 일으킨 난은 곧 진압되고 맙니다. 왕은 노예와 그 삼족을 멸했으며 조태후 사이에 낳은 두 아들 또한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분노는 여부리에게까지 옮겨가 그의 상국의 자리를 박탈하고 하남으로 내쫓았으나, 어쩌면 왕은 그동안 자신을 대신하여 섭정하던 여부리를 이 기회에 처단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왕은 여부리의 목숨 또한 끊어놓으려 했으나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진나라의 실제적 통치자였고 그 비범함이 하늘을 찌르던 천하의 여부리가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되었으니 주변 제후국들이 그를 가만히 둘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왕의 심기를 다시금 건드렸고 왕은 여부리를 촉당으로 유배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여부리는 자결로서 답을 대신하였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가이자 킹메이커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 여부리 열전은 시황제의 친모인 조이가 애초에 여부리의 애첩이었으나 조이에게 한눈에 반한 이인의 요구로 여부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조이를 이인에게 바쳤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여부리는 시황제에게 중보가 아닌 친부였고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셈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자 한 여부리와 한족 전체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살고자 한 시황제의 행보를 보면 그들을 부자지간으로 표현한 사기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